노시철 선교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곧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드셨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 힘이 박근혜 대통령님께 전해져서 빨리 석방돼서 나오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 도로에 계신 분들, 도로가 아니라 인도에 계신 분들은 좀 도로로 내려와 주시고요. 서로 사랑하시지만 좀 널찍널찍하게 앉아주시고, 옆에 분들 아까랑은 또 바뀌셨죠? 네, 인사도 좀 하시고, 아시겠죠? 네. 네, 인도분들 그냥, 인도분들. 인도에 계신 분들 통로만 좀 확보를 해주시고 그냥 앉아 계셔도 된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중국 더위에 끝까지 승리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민족 정기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가 눈물의 장소지요. 그러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출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정미영 대표님 소통이라고 하는 강연 들으셨죠? 오늘 보니까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여자가 당신은 나를 사랑할 의지가 안 보이니 헤어지자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안 보인다고 탄핵을 한 게 헌법재판관들의 수준인데, 이 사람들은 다 내란죄로 체포돼서 사형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착하니까 지금까지 봐주지 더 이상 안 봐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구나. 열심히.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마이크가 나가요 가끔.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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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즉각 석방하라!
하지만 우리 태국계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청년들을 각성시켜서 이 장소를 반드시 대한민국을 회복해서 기쁘게 춤추는 춤의 무대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 속에 지금부터 2부 집회를 시작할 건데요. 각 시도 위원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미가 도착했다고 하니 2부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부 일어나셔서 잠깐 일어나주세요. 이곳은 우리가 3월 10일 항쟁에서 우리의 귀중한 애국 열사들의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항쟁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순국 열사분들을 위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2부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순서로 박종화 대한민국 애국연합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그 청와대 문건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었던
공적 업무 상황에 있어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공공연히 유포하였으면 사법 처리 대상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큰 위난과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공적 업무 비밀 자료 등의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지시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제가 없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발생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문건 배포자 및 공모 가담한 자에 대한 문서 확보, 문서 유출 경위는 물론 반드시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눈치 보지 말고 강력하게 수사하라.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하라. 여러분, 일개 동사무소에서도 문서 하나를 빠짐없이 관리하고 보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 최고기관이며 안보와 국가의 존몽을 다루는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아무런 제재 없이 자기 목적의 이유로 사용한다면 법과 국민이 세운 이 나라의 모든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청와대는 잠시 들러서 일하는 곳입니다. 영원 불면의 문정권 개인 사무실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 정부는 이제 도를 넘어 보수 우파의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의 숨통을 조이고 법체계까지 무너뜨리고 초법적 통치를 통해 국민의 입과 길을 막고 자기 정권 10년을 연장을 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국동지들, 아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해가야 됩니다. 바로 그 문서는 부메랑이 되어 문정부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아무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아무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여러분, 여기는 헌법재판소 바로 앞입니다. 지난 3월 10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정미가 대통령님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을 은폐했고 관련자를 단속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 청와대는 전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되었다며 떠들썩하게 발표했습니다. 은폐를 해서 파면했다고 그랬는데 왜 진짜든 가짜든 왜 자료가 캐비넷에서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의 정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하겠습니다. 이정민은 대답하라! 애국 시민들은 이정민을 추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은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네, 다음은 저희의 아주 든든한 농객이십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 말이나 보셨죠? 이게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판인데, 제가 이 종로 행점할 때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보시고 정동을 하시더라고요. 갖다 버리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진할 때. 근데요, 이거를 지금 당장 받아봐야 될 사람이 바로 헌법재판소 이정미 강의원 아닙니까? 제가요, 헌법재판소에 판결 나오기 한 2주일 전에 이정미 강의원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문재인에 줄 서서 졸속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당신들이 무슨 호요식하고 잘 살 것 같냐? 나라가 망하는데 당신들 둘의 아니라고 보장될 것 같냐?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친노 언론들이 제가 헌법재판관을 협박을 했다고 온갖 난리를 쳐놨는데,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권 출범 2달 나라 망해가는 거 맞죠? 제가 나라 망해가니까 신중하게 판결해서 대선도 여유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되는 건데, 졸속 탄핵, 졸속 대선 치르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릴 세력이 지금 다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기명 칼럼을 쓴 겁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2달 전방위적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거 이정미하고 강일원이 보라고 쓴 겁니다.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 잡은 것만 8개인데 8개 다 설명도 못 드리고, 일단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미국도 모르고 중국도 몰라요. 사드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 가서 딴 말하고 저기 가서 딴 말하고,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외교의 실종입니다. 실종. 중국 가서 딴 말하고, 북한에 가서 딴 말하고, 미국 가서 딴 말하고, 이거 외교가 아니죠, 이거? 그냥 사기치고 다니는 거죠? 그거 하나라도 끝나는데, 생맥주 감사합니다. 문재인 스스로 논문 표절, 위장전이, 부동산 투기, 그런 자들 절대 임명한다고 공약했다가 다 임명됐죠, 그 사람들? 차라리 옛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그런 비슷한 사람들 임명됐는데 좀 미안하게 좀 처신하면서 임명됐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부동산 투기가 걸려도, 위장 전입이 걸려도, 노동 표절이 걸려도 아주 당당하게 임명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거리 되는 사람들 공직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놨습니다. 단 2달 만에. 거기다가 원전 그거 다 지금 파기하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완성시켜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죠? 거기다가 최저임금 지금 올려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청년 벤처기업하고 자영업자들 난리 났습니다. 다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다 지금 파괴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애들을 화목하려고 공무원을 또 17만 명 늘린다고 또 세금을 올립니다. 세금을. 경제 많이 가는데 세금 올린다고 또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 동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단 2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2달 동안. 왜 이렇게 됐느냐? 졸속 사기 탄핵으로 해버리니까 당연히 대선도 졸속 사기 대선이 돼버린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소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망하면 이 사람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사기 탄핵 진실 들어가면 이 사람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우리 지금 여기 온 거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이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물어가지고 옷을 벗기려면 옷을 벗기고 감옥을 보내려면 감옥 보내야 되죠, 이 헌법재판관들. 이 자들은 그냥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은 이거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또 왔죠, 우리? 이번에 오고 끝냅니까? 계속 올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죄 한 번 지으면요 끝이 없어요. 대대손손 다 책임져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온 김에 뭐 제 이름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협박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협박인지 아닌지 문재인 정권이 2달 동안 한 거 잘 보란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당신 둘의 안위가 아니라 제 안위도 지금 위험합니다. 제 안위도. 모든 국민의 안위가 지금 위험해졌습니다. 이정미 강일원은 들어야 됩니다. 이정미 강일원 들어라! 참여하라! 반성하라! 참여하라! 반성하라! 감옥까지 각오하라! 탄핵 퇴심하라! 탄핵 퇴심하라! 다음에 올 때는 탄핵 퇴심 요구하러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라바 빠라빠빠빠빠라바.
좋은데 저희 대한애국당에도 젊은 인재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대한애국당 청년 부대변인 남자 대표 부대변인께서 다음 연사 얘기 해주시겠습니다. 이민규 부대변인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17일날 이 자리에 서고 3월 10일날 이 자리에서 피눈물 쏟고 많은 국민들 여러분들과 쏟고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 억울하게 지금 구속수감 당해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통진단 해산을 시작으로 사드 배치와 함께 자유통일을 그리셨던 위대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뒤에서 일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하신다고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공무원들한테 반발 사고, 민노총에 반발 사고, 그 다음에 노선교조에 반발 사고해서 이들이 기득권 증인 이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언론들이 전부 다 들러붙어서 대통령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가장 큰 죄는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사실을 날조해서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최순실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대통령 위에서 군림을 했다는 것입니까? 세월호 사고 당일날도 대통령께서 관내에서 업무 수행을 정상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무슨 잘못됐다, 일을 안 했다, 출근을 안 했다 이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을 들춰내고 이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주지 않은 채 엄청나게 헐뜯고 망가뜨렸습니다. 다 말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드라마 즐겨보고 피부 시술 받고 한가하게 일도 안 하는 무능한 여성으로 만든 이 언론들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권 떠드는 여러 단체들, 인권단체들 도대체 뭘 했습니까? 대통령 인권이 이렇게 말살되고 여성으로서 탄압되는데 나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선 단체 누가 있습니까? 이들이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 없는 대통령 결국 이리저리 당하기만 하다가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로 결국 구속수감되고 마셨습니다. 이 경제규모 세계 10위 강대국에서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독점적인 네이버 다음 포털의 세뇌에서 언론들은 아니 국민들은 전부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걸 제대로 진실을 보려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끌려 내려와서 구속돼야 될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이어 이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마저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한강의 기적은 전 세계에서 경제발전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마저 말살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산주의와 가난에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른 우익 청년들처럼 존경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도 단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철학과 이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념, 정성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동안 해오셨던 일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자서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춰주고 싶다. 대통령께서 이 글귀처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재능과 능력, 가능성을 보시고 한류문화 확산에 앞장서시고 창조경제로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런 일들마저 전부 외면당하고 전부 비리로 낙인 찍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통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청년분들 제발 진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대통령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이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많은 대통령을 위해 하시는 분들, 또 국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실을 알리고 죽으림을 다해 노력하여 대통령님을 구해내는 것이 저는 역사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중단하라!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애국당의 최지민입니다. 모든 선택은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 돈, 유명세, 온갖 가식, 기만, 거짓말로 얼룩진 그 모든 선택지를 다 차버리고 이 태극기 하나 들고 정의와 미래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3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님을 선택한 것은 저는 대단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지금 적 국가적 재앙인 문씨에 대해서 탄핵은 잘못되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실적으로 직접 투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치인 중에서는 대한민국당과 조원진 의원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문씨는 사퇴하라! 핑계대지 않고 필요한 때만 국민 이용하지 않고 국민들의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국민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님 외에는 이런 지도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의원님을 지지하는 것을 대한민국 우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최고의 선택이었다. 저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한다! 똑소리 난다! 감사합니다. 떡순이야, 떡순이! 이제 2번째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가요. 우리의 실태와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손에 든 태극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극기는 우리의 무기이지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할 만큼 했어 하고 자기 위안을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방송을 보고 이렇게 많이 왔음에도 뉴스에서 실어주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슬퍼하고 우리끼리 공유한다면 언제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며 과거를 참회하게 하고 언제 우리와 눈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른 국민들을 설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2번째, 기가 아주 빨라. 한국 우파의 문제점입니다. 떡순이야, 떡순이. 우리는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들이 너! 우리끼리 논쟁하다 때를 놓치고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나중에 애써 의미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책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몸을 했음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예송논쟁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높은 누가 죽었는데 상복을 몇 년 입느냐, 이것이 몇 년 동안 이슈가 되고 몇 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망할 놈을 지시지. 더 우스운 것은 명백히 어리석은 일에 후대에 애써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영웅을 애써 외면하고 짓밟고 역사를 망가뜨려 놓고 아무 느낌도 반성도 없이 무덤 속에 들어가 그것을 합리화하는 비겁자의 후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성을 빼앗겨 다시 되찾으려는 공선전 중입니다. 빼앗긴 성을 다시 되찾으려면 칼과 활로 성벽을 때려서는 절대 성을 탈환할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투석기를 동원해서 돌을 던져놓고 불을 지르고 사다리를 동원하여 기어오르고 성 안에 우리의 세작을 침투시켜야 하는데 전술학. 적이 조총이란 신무기를 들고 아군을 쏘니 우리는 죽어도 조총을 쓰지 말자. 이것은 적군에게 영원히 우리의 성체에 깃발을 꽂아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판도 욕설도 모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말들에 대해 책임지고자 저는 이렇게 실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조원진 의원님과 대한애국당의 정의로운 뜻을 지지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책에 그래도 이런 국민들이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조원진 의원님과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한 반문재인 연대를 제창합니다. 말로만의 외연합장 혹은 비겁하거나 제대로 할 말도 못하거나 수동적이거나 기회주기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반문연대는 정치적 장난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조원진 의원님과 정의로운 대한애국당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반문연대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다음 포털에 존재하는 이전 조원진 카페를 통해 어제 타진하였고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실제 전대협의 두뇌와 민노총 전교조의 행동력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1차적인 힘은 절박한 그들만의 강력한 직결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절박함, 우리도 절박한 직결, 정신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모두 존재하여야 실질적 지지로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화끈하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화끈하다. 물량 공세입니다. 남이 볼 수 있도록 핸드폰 혹은 컴퓨터, PC로 SNS를 만들어 주십시오.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무조건 불특정 다수의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을 하나씩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SNS를 싫어하고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개설하고 준비했습니다. 고통이라도 견뎌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집회 사진을 올리고 태극기 집회,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님 그리고 바른말을 하는 우파 인사들에 대해서 써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신 분은 사진을 올려주시고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영상을 올려주시고 이것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글로 자신의 생각을 아낌없이 표현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옮겨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의 물량 공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보 소비자였고 마지막에서 눈물 흘리는 불쌍한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보의 소비자이자 전달자, 나아가서는 생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 사실은 헌재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그죠? 예, 갑시다. 다음에 갑시다. 그날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파면 결정을 듣고 엄청 많이 우리 정미용 대표님이나 그날 끝까지 버티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그죠? 저는 마지막에 많은 분들하고 청와대 가자 해서 청와대를 저는 갔었어요. 가서서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정신이 없으셔서 그날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셨으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이신 유경수 여사님의 추모제가 8월 15일 날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자! 8월 15일 10시에 국립묘지에서 뵙겠습니다. 가자! 우리가 가서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추모제에는 많은 언론 방송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지지 세력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고 올 겁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8월 15일 10시에 국립묘지에서 유경수 여사님 추모제 마치고 8월 15일 2시에 태극기 집회를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다시 장소를 정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체력이 거의 바닥이 닳았다, 이런 변호사의 말을 여러분에 전달드립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우리 대한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십시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미약했지만은 오늘은 23개 단체, 다음 집회 때는 45개 보수단체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0,000명이 2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200,000명이 되고 200,000명이 200,000명이 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킬 겁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거 썩어 빠진 정치인들 믿을 필요 없어요. 안 되니까 우리가 대한애국당 차리는데, 대한애국당 만드는데, 여러분 오늘도 돈통 없잖아요, 그죠? 돈통고! 오늘도 돈통 없는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첫째, 청년들이 주인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기존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정당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닮은 청렴하고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그러한 정당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허평환 장군님과 정미용 대표님과 변희재 대표님, 김경애 대표님, 조원진,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애국심과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고 갑시다. 새로운 정당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이 태극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전진합시다. 다들 일어나십시오. 조원진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석방해가지고 대통령 그 사저에 오시면은 그때 우리 모여가지고 박근혜, 조원진, 우평환, 정미용, 변희재 실컷 안 불러봅시다. 그때는. 자, 여러분
이제 경남에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경남에 박일호 위원장님 다음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자,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 가실 때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장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 목숨 다 내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겁 없어요. 제가 겁 있으면 국회에 가서 생방송하는데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데 우리 지도부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호 준비됐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다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천만인 서명운동이랑 그 입당원서 받으신 자원봉사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한 번 더 할까요?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대한애국당 만세! 마지막으로 애국가지 창하고 끝내겠습니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뻗어나세 남산 위에 저서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벼나무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뻗어나세 가을 하늘 고만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뻗어나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세! 박근혜 대통령 인간 요인 대상의 무죄 석방 촉구 제2차 태극기 집회를 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8월 10일 10시 오늘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국립현충원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공. 저 시청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원서 서명부 가지고 계신 당장 4시간 가까이에 걸쳐서 우리 방송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멸공. 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예,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이에요. 어이, 반갑소. 8월 10일 날 마지막 선거가 있어요. 아, 그래? 아? 양심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봉사자 여러분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명 아직 못하신 시민 여러분께서 은행궁 앞 3월 10일 그 치욕의 현장, 우리 마지막 싸움의 현장, 우리 다시 패배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멸공.